6월 12일 KMA 뉴스 브리핑입니다. 한국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인 커뮤니티 케어에 의협이 불참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의료인과 방문 간호사 사이에 원격 의료 시스템을 도입할 조짐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커뮤니티 케어 기반 마련을 위해서 ICT, 즉 전자통신 기술을 활용한 의사와 방문 간호사 협진 시스템을 개발할 것이라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됐는데요. 의협은 이에 대해 협진은 구실일 뿐 편법적인 원격 의료 시도라고 반발했습니다. 의협은 커뮤니티 케어 사업의 핵심은 의사의 지도 감독으로 이뤄지는 방문 의료라고 강조하고, 만약 정부의 속셈이 원격 의료라면 더 이상 논의와 협조는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한약과 뜸, 침으로 난임을 치료한다는 한방 난임 사업이 전국에서 우후죽순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 사업이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비판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서울시 한방 난임 사업이 이렇다 할 효과가 없더라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충북 청주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북의사회사나 한방대책특별위원회에 따르면 한방 난임 치료를 받은 56명 중 6명만 임신에 성공했습니다. 보통 난임 여성의 자연 임신율이 20에서 27% 수준인데 그보다도 한참 못 미친 10.7%의 성공률이라는 것이죠. 충북 한특위는 효과가 분명하지 않은 한방 치료를 받느라 난임 환자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기회를 놓치고 있다면서 사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의료사고로 장애 2등급이나 3등급에 해당돼도 의료분쟁 조정 절차가 자동으로 시작됩니다. 정부는 4일 국무회의를 열어서 의료분쟁 조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는데요. 지금까지는 장애 1등급이 나와야 조정 절차가 자동 개시됐는데 앞으로는 장애 정도가 심한 경우에 자동으로 조정 절차가 개시됩니다. 예를 들면 현재는 두 팔이나 두 다리를 잃었거나 완전히 움직일 수 없을 때 이렇게 장애 1등급에 해당돼서 조정 절차가 자동 개시됐지만 앞으로는 한쪽 팔이나 다리를 잃었거나 마비 또는 심각한 이상이 있는 경우, 즉 장애 2, 3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자동 개시되는 겁니다. 의료계는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입니다. 가뜩이나 자동 개시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 조정 신청 건수가 대폭 늘어났는데 더 늘어나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보이고 있습니다.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 대한 피해 보상금은 국가가 전부 책임져야 한다. 의료계가 꾸준히 주장하고 있는데요. 의료분쟁 중재원장도 똑같은 입장을 밝혀서 주목됩니다. 현재 불가항력 의료사고 분담금은 의료기관과 정부가 3대 7로 분담하고 있는데요. 모든 분만 의료기관에 예외 없이 강제로 부담하게 해서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윤정석 중재원장은 11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제도의 취지는 좋지만 분담금을 의료인에게 부담시켜 반감을 사고 있다면서 공공적 측면에서 정부가 분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의료사고를 일으킨 의료인을 형사처벌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 원장은 선의로 생명을 구하려다 발생한 실수를 형사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처럼 의사들과 피해자가 합의하면 처벌을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게 바로 의료사고 형사처벌 특례제도인데요. 의협이 줄기차게 주장해온 겁니다. 윤 원장은 서울지검 부장검사 출신이어서 이 같은 발언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수련병원이 전공의 폭행을 예방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 원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7일 전공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는데요. 수련병원이 전공의 폭행에 대한 예방과 대응 지침을 준수하지 않으면 1차 위반 시 200만 원, 2차에는 350만 원, 3차는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문제를 일으킨 지도 전문의를 지정 취소하지 않거나 업무 정지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또 피해를 당한 전공의를 다른 병원에서 수련받을 수 있게 조치하지 않아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공의에게 수련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아도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이상으로 뉴스 브리핑을 마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협신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